하품 한 번에 귀가 뻥 뚫렸다고요? 그 순간 귀 안에서는 압력과 근육, 신경이 동시에 요동이 칩니다. 딸깍거리는 소리, 웅웅거리는 느낌 반복된다면 귀가 도와달라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피곤해서 나오는 하품이라고요? 하품 하나가 귀 건강, 심지어 이명과 청력 저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품이 귀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부터 이럴 땐 병원에 가야 한다 라는 경고 신호까지 지금부터 전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현 원장입니다. 하품 한번 했는데 귀가 뻥 하고 시원해진 적 있으세요? 딸각 소리도 나고 잠깐 귀가 먹먹해졌다가 다시 풀리는 느낌. 단순히 기분 탓은 아니랍니다. 하품은 생각보다 정교한 생리 반응이에요. 그냥 졸릴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자율신경계, 호흡, 근육, 귀 안의 구조물들까지도 반응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품을 하면 입을 크게 벌리게 되죠. 그때 턱이 내려가고 혀는 뒤로 밀리고 목 안쪽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쭉 늘어나게 됩니다.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귀 안에 있는 이관, 정확히는 유스타키오관이라는 통로까지 자극을 하게 돼요. 이관은 중이와 귀 뒤쪽을 연결해서 귀 속 압력을 외부 공기와 맞춰주는 중요한 구조예요.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삼키거나 하품과 같은 자극이 있을 때만 살짝 열려요. 하품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이관을 열어주는 자극이에요. 하품을 하고 나면 귀가 갑자기 뚫린 것처럼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는 귀 속에 있던 압력이 바깥과 맞춰지면서 생기는 변화예요. 비행기를 탈 때 껌 씹는 것도 같은 원리지만 하품이 확실하게 작용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나 고속도로에서 터널을 지나갈 때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죠? 자연스럽게 하품이 나오는 것도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는 반응이에요. 하품은 단순한 피로의 신호가 아니라 귀 건강과도 연결된 똑똑한 몸의 작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품이 단순히 귀 안이 시원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품은 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꽤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품을 하면서 턱과 목, 가슴의 근육들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호흡기가 크게 한번 열리게 되거든요. 하품을 하고 나면 숨이 깊이 쉬어지고 뭔가 몸이 한번 리셋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고 뇌의 혈류가 좋아지는 반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귀 건강 측면에서는 하품이 귀 안쪽의 압력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면서 귀먹먹함, 이명, 기압 변화로 인한 통증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귀가 먹먹해질 때도 자연스럽게 하품이 나오잖아요. 우리 몸이 스스로 압력을 조절하려는 신호라는 거예요. 하품은 중이 환경을 정리하고 청각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역할도 해요. 청각 리셋 버튼처럼 고막의 긴장도를 조절해주고 귀 속 근육이 한번 풀렸다가 다시 작동하면서 청각의 감각이 안정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귀가 답답한 분들이 하품으로 좀 더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엔 하품을 유도해서 이관을 여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는 게 이명이나 귀 압력 민감성 같은 증상의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귀에 바람 빠지는 듯한 느낌이나 딸깍거리는 소리도 몸이 재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억지로 참는 것보다 하품이 나올 땐 더 크게 끝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 몸이 여러 시스템을 동원해서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하품할 때 귀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이후에도 귀가 막힌 느낌이 오래 간다? 이관 기능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관이 원활하게 열리지 않거나 너무 자주 열리는 경우 귀의 압력 조절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먹먹함이나 통증, 청력의 저하까지 느낄 수 있어요. 하품할 때마다 웅웅거리거나 귀 안에서 진동처럼 울리는 느낌이 든다면 고막 장근 증후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품 중 귀안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반복되면 귀가 과민해지고 일상 소리에도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귀의 이상 감각이 이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턱이나 목을 움직일 때마다 귀울림 소리가 바뀌는 분들 있죠. 체성이명이라는 유형으로 턱 관절이나 목의 근육과 연결된 신경이 귀의 감각에 영향을 주는 경우예요. 하품도 그 신경 경로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하품하고 나서 잠깐 귀가 먹먹해지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거나 딸각 소리가 너무 자주 들리고 귀 안이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라면 단순한 하품 반응이 아니라 귀 안쪽에서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땐 혼자 참고 넘기기보다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명, 자주 귀가 막히는 느낌, 귀 울림이나 통증이 계속된다면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질환일 수 있으니까요. 하품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하품이 나올 때는 절대 억지로 참지 마세요. 입을 크고 자연스럽게 벌려서 끝까지 하품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관이 제대로 열리고 귀 속 압력이 조절될 수 있어요. 귀가 자주 먹먹하거나 막힌 듯한 분들은 아침에 기지개와 함께 하품을 일부러 유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빠르게 오르내릴 때처럼 기압 차이로 귀가 멍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땐 억지로 침만 삼키기보다는 하품을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귀의 압력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과하게 힘주는 발살바법보다 부드럽고 안전하게 귀를 조절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품할 때마다 귀가 너무 자주 울리거나 딸깍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거나 하품이 끝나도 귀가 뻑뻑하고 불편한 느낌이 오래 간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해요. 특히 이명 증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하품이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자극이 되는지 정확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니까요. 평소에 코가 자주 막히거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이관이 쉽게 붓고 막힐 수 있어요. 이럴 땐 무리하게 하품을 시도하기보다는 코 점막을 가라앉히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이관이 열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꾸준히 하품하는 습관이 귀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을 조절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에도 귀는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귀가 편안해지면 몸 전체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귀 건강을 돌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하이맵 의원 김희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